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KBS 뉴스입니다. 잠시 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이 예정돼 있습니다. 브리핑 준비되면 바로 전해드리겠고요. 먼저 이충원 의학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이충원 기자. 네. 백신이 옵니다.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제공하는 화이자 백신이 26일에 국내에 처음 들어온다면서요? 네,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26일이면 국내에서 위탁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처음 접종하는 날이죠.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은 처음입니다. 아마 백신 수송도 만전을 기할 것 같습니다. 이게 화이자 백신인데요. 화이자 백신 5만 8천 명분이 들어오게 되고 26일 날 도착하면 27일부터 코로나19를 치료하는 의료진들, 즉 의사와 간호사들이 접종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이제 닷새 뒤면은 첫 접종이 시작되는 것인데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가 첫 백신 접종 대상자라면서요? 앞서 말씀드린 아스트라제네카 국내 위탁 생산분 한 75만 명분이 이제 생산이 되는데 65세 미만의 요양병원에 입소하신 분들 또 종사자 30만 8천여 명이 접종을 시작합니다. 네. 앞서서 이 분들에게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는지를 여쭙는데 94%가 접종에 동의를 하셨으니까 대부분 네, 맞겠다는 현장 브리핑 얘기죠. 듣고 다시 말씀 듣겠습니다. 자, 중대본 브리핑 현장 가보시겠습니다.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예, 2월 21일 일요일 정리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환자는 391명입니다. 어제 4분의 환자가 사망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조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한 주간의 환자 발생과 유행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국내 환자 발생은 하루 평균 455명입니다. 그 직전 주의 382명보다 크게 증가한 수준입니다. 지역적으로 수도권은 337명으로 그 직전 주에 282명보다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은 3주 연속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설 연휴 이후 매일 300명에서 400명대의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하루 118명으로 직전 주의 100명에 비해 환자 발생이 증가하였습니다. 충청권에서 발생한 사업장 집단 감염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전국적으로 1.1 내외까지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수도권 감염 재생산 지수도 1.1에 근접하고 있어 수도권의 유행 확산 추이가 계속되고 있는 점은 우려할 지점입니다. 감염 양상에 있어서도 다양한 생활 공간에서의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장에서의 집단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밀 환경의 제조업과 외국인 근로자 등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지인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지역 집단 감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와 설 연휴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체계의 여력은 현재 충분한 상황입니다. 즉시 가용 가능한 중환자실의 경우 전국적으로 540여 병상의 여유가 있으며 준중환자실도 220개 이상 비어 있습니다. 중등도 경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는 전국적으로 1만여 병실 이상의 여유를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경우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조치 등의 조정을 검토할 것입니다. 현재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3차 유행이 더 확산되지 않고 다시 감소세를 보일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일상생활에서의 감염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밀폐된 공간에서의 다수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의 이용을 피해 주시고 평소에 자주 보지 못한 사람과의 만남은 가급적 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수 근로하는 공장이나 밀집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제조업과 지역 등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이에 더해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여 자발적인 진단 검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등 외국인 근로자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 14개소의 선별진료소를 국비로 지원하고 이 외에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추가적으로 선별진료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불법 체류와 상관없이 진단검사는 가능하며 검사를 받더라도 이들의 단속이나 송환 등의 조치는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어 외국인 근로자나 고용주 등은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확진자의 언어 소통 문제로 치료 대응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외국인 생활치료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개선 작업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현재 외국인 생활치료센터를 별도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지역 내 입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의 생활치료센터도 수도권 1개소와 비수도권 3개소로 분산하여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생활치료센터에는 외국인 관리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영어가 가능한 간호 인력을 배치하는 등 치료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반병원과 재활병원의 감염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요양병원처럼 운영되는 일부 한방병원과 재활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한방병원, 재활병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병원에 준하는 감염관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고령자가 장기간 입원하고 있는 한방병원 또는 재활병원의 경우 집단 감염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이들 병원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들 한방병원과 재활병원의 방역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적용하고 있는 감염예방관리료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역학조사와 이에 따른 접촉자 격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동선 정보를 신속하게 취득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폰의 통신 데이터, 카드 결제 정보 등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성능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이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등을 신속하게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도입 이전에는 확진자의 동선 분석에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도입 이후에는 2일 안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카드 결제 정보가 시스템과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아 2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2월 28일부터는 자동적으로 연계되도록 시스템 성능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오는 3월 중에 이 성능 개선이 완료되면 정보 취득과 분석 작업이 단 10분 만에 처리될 수 있게 되어 역학조사 속도를 배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뿐만 아니라 익명 처리를 한 전자처리명보와 자가격리 앱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대응 체계를 계속 발전시키며 코로나19 대응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각국이나 국제기구에서도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기술 협력이나 지원 등을 요청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들의 해외 수출을 위해 현지 사정에 맞는 수출형 모델 개발이나 현지 언어로 된 매뉴얼 제작 등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혈에 대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월 18일 기준 현재 혈액 보유량은 3.91분으로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시기에는 언제든 중환자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혈액 보유량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달 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많은 국민들이 단계적으로 백신을 접종받게 되고 이분들이 헌혈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가능할지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헌혈 감소, 기존의 예방접종 이후의 헌혈 기준, WHO와 주요 선진국들의 기준과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후 7일이 지나면 헌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종 후에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사라진 후 7일이 지나서 헌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나와 내 이웃을 위해 헌혈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역수칙의 점검과 준수 여부에 대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부터 18개 부처와 관계기관은 외국인 밀집 시설이나 학원, 음식점 등 소관시설 65종, 총 9만 6천 곳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약 1만 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고 이 중 6천 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였고 약 4천 건에 대해서는 개선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2월 20일 어제 하루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 카페 약 6천 개소, 실내 체육시설 약 1천 개소 등 총 1만 3천 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클럽,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400개소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합동으로 심야 특별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앞으로 정부는 계속 방역수칙 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를 지나며 전국에서 환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거리 두기와 환기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손 씻기나 손 세정제 사용을 당부드립니다. 마스크 착용을 잘 하였는데도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손을 통한 감염 전파를 가장 의심하게 됩니다. 마스크를 고쳐 쓰는 가운데 손으로 코로나19가 감염되는 것입니다. 손을 자주 씻거나 소독하시고 특히 사람들이 많거나 공용물품이 많은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세정제를 많이 배치하고 자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 손 세정제 배치가 줄어들거나 손 씻기가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어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착용만큼 손 씻기와 손 세정을 자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주부터는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예방접종이 시작되더라도 당장은 감염 위험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단계적으로 감염 위험은 점차 줄어들 것이며 이를 위한 희망의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차질 없이 예방접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리고 3차 유행이 다시 안정적인 감소세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을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충원 의학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중대본 정책 정례 브리핑 내용 먼저 정리해 주십시오. 일단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 발생 일평균 지난 일주일간 455명인데요. 전주에 비해서 많이 증가를 한 거고 네. 또 수도권은 일평균 337명으로 3주 연속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염 재생산지 수도권 같은 경우는 1.1에 근접하고 있어서 지금 일상생활에서의 감염 위험이 상당히 커져 있다. 그래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확진자가 좀 늘어난 것은 거리두기 완화와 또 설 연휴 여파로 보이기 때문에 예. 이 3차 유행이 더 안정화되려면 좀 실천을 당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아까 백신 접종 소식을 계속 전해 주셨었는데 가장 취약한 65세 이상 요양시설 고령층은 접종이 좀 늦춰졌는데요. 그렇다면 언제쯤 백신 접종이 가능할까요? 65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에 어떤
근거가 좀 부족해서 좀 예. 뒤로 늦췄는데 3월 말에 아스트라제네카 해외 자료를 보고 판단을 일단 하기로 했죠. 그런데 4월부터는 또 노바백스 백신이 들어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냉장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방문해서 또 접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월 말에 결론이 내려지면 노바백스 백신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통해서 접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자, 한 조사를 보니까 국민 10분 중에 7명이 백신을 접종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자, 접종률을 높여야지만 확실히 집단 면역이 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높은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70%면 뭐 이렇게 적은 수치는 아닌 네. 것 같은데요. 이게 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를 했는데 71%가 이제 백신 접종을 하겠다라고 응답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접종 대상자인데 접종을 혹시 거부하게 되면 예. 11월 이후에야 다시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많은 준비를 하고 접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려면 인구의 그러니까 18세 이상이 맞아도 지금 18세 미만은 못 맞잖아요. 예. 원래. 그래서 전체 18세 이상의 80% 이상은 좀 맞아줘야 네. 집단 면역 형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좀 더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10% 정도 적어도 국민들께서 좀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백신 오늘 소식 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2, 3월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 들어오는 백신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앞서 금요일, 그러니까 26일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 코백스 스페셜리티 백신, 그 화이자 백신 5만 8천 명분이 들어오는 예. 소식 전해드렸고요. 국내에서 이제 위탁 생산되는 게 75만 명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제 위탁 생산이 돼서 26일부터 또 접종이 시작이 되죠. 또 화이자 백신 50만 명분이 또 3월 중에 국내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예. 자, 그리고 4월이 되면 국내에 도입되는 백신 5종이 모두 들어오기 시작한다면서요. 네, 백신 종류가 많죠. 5종류가 되는데 이 4월부터는 그러니까 2분기부터는 존슨앤존슨 백신 600만 명분, 또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명분, 또 모더나 백신 2천만 명분이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자, 세계로 좀 눈을 돌려보면 가장 빠른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초록 배지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1차와 2차 접종을 하면 이제 항체가 생겼다고 보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국민이 930만 명 정도 되는데 1차까지 맞은 분들을 포함하면 절반 이상이 지금 접종을 받은 상태고 2차 접종까지는 260만 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화이자 백신, 이스라엘은 전부 화이자 백신입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았는데 200만 명을 조사를 해봤더니 예방률이 96%에 달했습니다. 네.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거죠. 그렇다면 백신을 1차, 2차 접종을 하면 이제 면역력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초록 배지를 발급을 해서 예. 어떤 문화 행사 같은 것들도 마음대로 참석할 수 있고 또 해외 여행 등도 허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거 반가운 소식이라고 보이는데 JP 모건에서 3월이 되면 바로 다음 달인데요. 사실상 코로나에 의한 팬데믹이 종식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세계적인 팬데믹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우리나라 상황하고는 좀 세계적인 다르고요. 팬데믹이요. 예. 4월 말, 그러니까 이르면 4월 말이면 4월 말. 예.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팬데믹은 끝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한 겁니다. 기대 섞인 전망인데요. 현재 유럽과 미국은 사실 정점을 지나서 확진자 발생 수가 확 꺾인 상태고요. 미국만 해도 지금 전체 국민의 20% 이상이 지금 백신 접종을 받고 있고 또 신규 확진자 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이렇게 이제 잘 보급이 되고 또 4월 이후엔 날씨가 북반구는 상당히 따뜻해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러스 활동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백신 보급 속도가 더 빨라지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해도 네. 4월 말부터는 사실상 팬데믹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이 예측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예측이 좀 맞아서 빨리 좀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자, 끝으로 아까 그 중대본 브리핑에서 손 소독도 중요하다고 했고 마스크에 대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마스크를 잘 관리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걸 여쭙겠습니다. 사실 마스크를 오래 쓰고 있으면 땀도 나고 날씨가 좀 따뜻해지니까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분이 계신데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그 마스크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마스크 착용은 너무너무 철저하게 잘하고 지키십니다. 계시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손 씻기에 대해서는 많이 좀 조금 소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스크를 착용하면 바이러스가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이 마스크를 벗을 때
이 귀걸이 쪽으로 이렇게 벗으면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앞면을 만질 수가 있죠.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이제 손이나 얼굴에 가져다 대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이제 착용하거나 벗을 때 앞면은 되도록 만지지 않도록 하고요. 또 하루에 8번 정도 손 씻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8번이요? 예. 8번 정도는 씻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하거나 무슨 물건을 만지거나 그러면 반드시 손을 씻어주는 게 씻을 좋겠습니다. 때는 꼭 비누를 이용하는 게 낫겠죠? 비누를 이용하는 게 좋지만 찬물에 1분 정도만 씻어도 바이러스는 상당 부분 씻겨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6명으로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400명대로 나왔는데 검사량이 적은 주말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방송센터를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환 기자, 숫자가 다소 줄었지만 주말 검사량 영향일 수가 있어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요? 네,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32명이 감소해서 4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틀째 400명대를 유지한 건데요. 위 중증 환자는 155명, 어제보다 1명 줄었지만 사망자는 4명이 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추이를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어제 448명에서 오늘 30여 명 줄었는데요. 검사 건수를 보면 평일에 비해 검사 건수가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따라서 주말 영향에 따라 확진자 수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확진자 발생을 보면 300명대에서 600명대까지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3차 유행의 정점은 지났지만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수도권은 확산세가 다소 꺾인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많습니다. 경기도가 170명, 서울 120명, 인천 21명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에서 11명, 충남에서 10명이 나왔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가파른 확산세는 꺾였지만 대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의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학병원에서 5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모두 206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8일 첫 확진자가 나왔던 서울 용산구 지모임에선 2명이 추가 감염돼 모두 7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또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 공장과 충남 아산시 난방기 공장, 부산 북구 장례식장과 울산 골프 연장 관련한 추가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대규모 사업장 등의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줄지 않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분석한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조사 중으로 분류된, 즉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입니다. 여전히 전체의 22.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누구나 감염이 될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낙인이나 비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7일 이후 변이 바이러스 상황도 보겠습니다. 20건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모두 119건이 발생했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영국 변이가 10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집단으로 전파된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경남, 전남의 외국인 친척 모임과 관련해 13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경기 시흥시 일가족 관련해서 6명이, 그리고 경기 여주시 친척 모임과 관련해서 4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특히 이 여주시의 사례는 설 연휴 기간에 전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족과 친지 간의 소규모 집단 감염이 늘고 있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방역 당국은 설 연휴 기간에 고향을 방문했거나 여행한 경우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성환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의 약 80%는 여전히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용인시청 운동부 등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대학병원과 플라스틱 공장, 무도장 등 기존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곳에서도
여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59명이 확진됐습니다. 보도에 허효진 기자입니다. 서울 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 5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서울만 167명, 전국에서 200명이 넘게 확진됐습니다. 환자가 발생한 병동은 동일 집단 격리돼 있습니다. 용산구 소재 지인 모임 관련은 2명이 더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79명이 됐습니다. 구로구 직장 관련 확진자도 1명 늘어 모두 15명입니다. 서울 신규 확진자 가운데 선행 확진자와의 접촉에 따른 사례는 57명,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는 34명에 달합니다. 경기도 용인시청 운동부와 관련해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 용인시청팀 유도 선수 1명이 최초 확진된 뒤 운동선수 6명 등 14명이 감염됐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요양병원에서는 환자와 간병인 등 1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고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남양주 플라스틱 제조 공장과 용인 기흥구 요양원과 어린이집에서도 각각 1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성남시 춤 무도장 관련도 10명, 안산 제조업과 이슬람 성원 관련해선 14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수도권 내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2자릿수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59명이 발견됐는데 이는 수도권 지역 발생 확진자 311명의 19%에 해당합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서울 27곳, 경기 70곳, 인천 6곳 등 모두 103곳의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경찰관과 같은 사무실을 쓰는 직원들이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강서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경제팀에 근무하는 A 경찰관이 감기 기운을 느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와 같은 사무실을 쓰는 직원 48명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하도록 조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서 화이자 백신 접종 일정도 확정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화이자 백신이 오는 26일 반입돼 27일부터는 의료진 상대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면허 취소 기준 확대 반발해서 총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는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이 오는 26일 국내에 도착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화이자 백신 11만 7천 회분이 오는 26일 국내에 반입되며 다음 날인 27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우선 접종 대상은 코로나19 치료 현장의 의료진입니다. 접종 대상자 의향 확인 결과 94%가 접종에 동의했다고 정 총리는 밝혔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내에서 위탁 생산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달리 화이자 백신은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공급됩니다. 화이자 백신의 임상시험상 예방 효과는 약 95%, 국내에 들여올 백신 5종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예정대로 오는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정 총리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정 총리는 성공적 백신 접종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불법 집단 행동이 현실화된다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야당을 향해서도 백신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일은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그제 저녁 경북 경주 동쪽 바다에서 홍게잡이를 하다 전복된 어선의 실종 선원 2명이 발견됐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해경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뒤집힌 어선 위에서 해경 구조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세찬 파도에 배 위에서 밀려나면서 구조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풍랑이 잦아들자 수세 작업이 재개됐고 오전 10시 15분쯤 해경 특수구조단 잠수사가 전복된 선박 안으로 들어가 1명을 구조했습니다. 이 선원은 한국인 기관장으로 구조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기관장은 헬기에 실려 포항의 한 병원으로 옮겨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소통은 힘들었고 저체온증 의심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의식은 회복되셨고요. 앞서 오전 9시 20분쯤에도 선원으로 추정되는 한 명이 사고 인근 해상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포항 구룡포 선적 9.7톤급 사고호선은 그제 저녁 경주시 간포읍 동쪽 42km 바다에서 홍게잡이를 하다 침수돼 결국 배가 뒤집혀졌습니다. 당시 이 어선에는 한국인 선원 2명과 베트남 선원 3명, 중국 동포 1명 등 모두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사흘째인 오늘 해경은 항공기와 함정 30여 척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상혁입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 정선에 난 산불은 밤새 산림 12만 제곱미터를 태우고 18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불은 건조한 날씨 속에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산세가 험해서 진화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한희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날이 밝자 철수했던 산불 진화 헬기가 물을 뿌려댑니다. 대형 헬기와 군 헬기 등 헬기 14대가 진화에 투입됐습니다. 소방 인력 400여 명이 산에 올라 방화선을 구축하고 불을 껐습니다. 이번 산불은 발화 18시간 만인 오늘 오전 9시 40분쯤 불길을 잡았습니다. 굉장히 경사가 급하고 또 바위라든가 이 돌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인력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열양면 구절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3시 50분쯤입니다. 건조주의보 속에 최대 순간풍속 초속 10m가 넘는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졌습니다. 밤사이 산림당국은 민가에 방어선을 구축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집중했습니다. 아까는 그냥 많이 붙을 때는 딱딱 소리,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무가 타면서 마른 거가 쓰러지고 막 그러는 바람에. 다행히 산불이 마을 쪽으로 번지지 않아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축구장 15개 면적인 임야 약 12만 제곱미터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림당국은 대기가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해 불씨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늘 날이 저물기 전에 잔불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 어젯밤 전북 모주 리조트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목조 건물인데다 화재 당시에 강한 바람이 불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이화연 기자입니다. 덕유산 속 5층짜리 호텔 건물 지붕이 붉은 화염으로 덮였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지붕 전체로 번집니다. 불이 난 건 어젯밤 11시쯤. 처음에 진짜 그냥 모닥불 붙여놓은 것처럼 보이다가 그때도 이제 바람이 엄청 셌거든요. 그래서 호텔로 가는 사이가 거의 한 1, 2분 사이였는데 그때 이제 한 2배, 3배 정도 크기까지 번진 상태였고요. 투숙객과 직원 등 8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투숙객 1명이 연기를 마신 것 외에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은 발생 5시간 만인 오늘 새벽 4시쯤 꺼졌습니다. 목조 건물인데다 화재 당시 초속 8m 정도의 강한 바람까지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호텔 바로 뒤에 덕유산이 있지만 바람이 산 반대 방향으로 불어 산불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호텔은 지난 1997년 문을 연 뒤 마이클 잭슨이 방문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불로 당시 마이클 잭슨이 머문 걸 기념해 만든 객실도 불에 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옥상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쿠데타에 항의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시위 중 일어난 유혈 사태 국제사회가 강력히 비판하며 관련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오늘 트위터에서 미얀마에서의 무력 사용을 비판한다면서 평화 시위대에 공격을 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트위터로 미얀마 군경이 시위대에 발포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보도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은 버마 시민들의 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도 트위터로 미얀마 군의 폭거를 규탄했으며
영국 도미닉 라브 외무장관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추가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도 시위대에 대한 미얀마 군경의 무력 사용을 비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국내 거주하는 만 3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 전수조사를 한 결과 4건의 학대 사례를 확인해 조치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2016년생 어린이 3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대상 어린이 중 5명에게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이 학대 피해 여부를 조사했고 이 가운데 4명이 실제 부모로부터 학대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3명을 부모와 분리 조치하고 1명은 부모와 상담 후 원가정 보호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만 3살 어린이에 대한 전수조사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도 2017년생 아동에 대한 조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 건수는 9만 679건으로 한 달 전보다 35.4%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달 대비 25.4%가 줄었고 지방은 43.5% 급감했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9.3%, 그 외 주택이 23.2%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2월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주택 거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17.4도까지 오르는 등 4월 중순의 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12도로 오늘보다는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 이맘때 기온을 크게 웃도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겠습니다. 모레 아침엔 서울이 영하 5도까지 내려가는 등 큰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고 남부지방은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 서해안 지역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지역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까지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산불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5도, 부산이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광주가 19도, 대구가 21도, 부산이 18도로 남부지방은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수요일까지는 전국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KBS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뉴스는 7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